시립구립은 5만원 정도, 민간은 10만원. 이거 모르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예입니다. 오늘은 수영장에 등록하기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 10가지에 대해 말해볼게요. 지금 수영장 등록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집 근처에 수영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수영장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꼭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민간 수영장이 있고 시립이나 구립 또는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영장 가격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민간 수영장이 많게는 1.5배, 2배까지도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을 선택할 때 수영장 강습 가격이 이제 민간이냐 아니면 시립, 구립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임기 여성 할인 유무예요. 이것도 보통 시립 구립이랑 조금 연결 지어지는 게 민간 수영장은 가임기 여성 할인 안 해주는 데도 많지만 시립 구립은 조금 해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할인을 받으면 10% 정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다닐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 할인이 되는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스케팅을 가져와 봤어요. 보통 스케팅이라고 할 정도로 수영장 등록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수영을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지금 배워야겠다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경쟁률이 치열해요. 왜냐면은 제일 처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제일 경쟁률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수강 등록 날짜를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언제 열리는지 시간 체크하시고 알람이나 이런 것도 꼭 설정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온라인 수강 신청도 요즘 많이 하는 곳도 있고 간혹 가다가 직접 가서 이제 새벽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하시거나 블로그 후기 같은 거를 조금 찾아보시고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한번 마음을 먹었을 때 질러야지 안 그러면 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정보들을 좀 찾아두시고 내가 들어갈 반이 어딘지 이런 거를 정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해수풀인지 염소풀인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결이 상하는 거에 민감하시다거나 피부가 조금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해수풀의 경우가 훨씬 더 손톱이나 머릿결, 피부에 조금 더 상하거나 이런 걸 좀 줄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코로 물을 먹으면 많이 맵잖아요. 이런 게 염소풀이 더 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소풀이랑 염소풀이랑 이것저것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해소풀은 피부랑 머릿결 상하고 이런 게 조금 덜 하지만 반면에 시야가 조금 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염소풀은 또 시야가 뻥 뚫리고 잘 보여서 너무 좋지만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하고 피부가 예민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져보면서 내가 가려는 수영장은 어떤 풀인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해소풀, 염소풀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국가의 거리예요. 제가 수영장에 다니면서 조금 후회했던 사실이 되게 네이버 지도로 치면은 되게 가까운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배차 간격이 꽤 되더라고요. 가는데 버스로 10분인데 배차 간격이 막 30분이래요. 그래서 올 때 갈 때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꽤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수영장이 좀 거리가 있다면 뭐 걸어서 다닐지 버스 탈지 지하철 탈지 이렇게 어떤 수단을 이용할지 한번 체크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간격을 조금 체크해 두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수영장이 가까워야 가려는 문턱도 낮아지고 수태기가 조금 덜 오거든요. 그래서 집과의 거리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보는 레인 길이랑 수심이에요. 레인 길이 얘기 먼저 해보자면은 레인 길이는 보통 25m 랑 50m로 나뉘는데요. 저는 50m 수영장이 있다면 꼭 거기로 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50m에서 연습을 하면 25m는 가기 조금
조금은 더 수월한 것 같거든요. 근데 25m를 기준으로 잡으면 뭔가 이렇게 더 적어지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양이 적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처음에 50m에 적응을 해두면은 20m 가는 거는 심적으로 조금 괜찮으니까 똑같은 수영장이라면 50m로 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심도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50m 수영장이 1.2에서 2m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1.2에서 1.8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수심이 좀 깊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완전 수영을 처음 배울 때는 깊은 수심이 너무 무섭지만 또 깊은 수심에 적응을 해야 이제 나중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좀 자유롭게 물속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물공포증 극복하기에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병 연습 이런 거 할 수 있고, 또 물의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1.2m 낮은 물에서 수영하는 거랑 2m 이렇게 수영하는 거랑 또 저병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물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꼭 수심이 조금 깊은 것도 경험할 수 있고 레인도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수영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7번째는 시설인데요. 그 시설 중에서도 샤워장이 크고 넓고 깨끗한지, 그리고 샤워부스가 많은지, 드라이어기가 있는지, 아니면은 파우더룸이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워 부스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아침에 그 몰리는 시간대가 있어요. 엄청 부지런하지 않다면 막 수영장 이제 강습 시작 한 20분 전 막 이렇게 가서 씻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씻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씻고 있으면 그 뒤에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길게는 막 2줄, 3줄 이렇게 서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남이 씻고 있는데 나 막 급해 죽겠고 강습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조금 싫거나 내가 조금 느리게 준비를 하고 싶은데 막 뒤에 누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급하시니까 내가 씻고 있어도 나 잠깐만 하면서 밀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샤워장이 크고 넓은지 샤워부스가 많은지 체크해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캐비넷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도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는 강습 분위기랑 인원이에요. 이거는 조금 막상 다녀보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시도해볼 수 있는 건 자유수영에 가서 살펴본다던가, 자유수영도 강습 시간이 겹치는 자유시간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유수영만 하는 그런 수영장도 있겠지만요. 한 선생님이 한 레인 또는 2레인을 맡는가? 이게 조금 선생님이 조금 있으신 경우에는 선생님 한 분이 4레인 4줄을 다 맡으시는 거예요. 또 중급, 상급, 마스터즈 이렇게 다 맡으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세를 아예 못 봐준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거 회원님 이거 동작하세요 하고 돌리고 여기 가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 좀 널널하게 좀 강습을 받고 싶고 선생님 피드백도 조금 받고 싶고 그렇다면은 내가 다니는 수영장의 강습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블로그 후기 같은 것도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수영장은 한 분이 한 2반, 2그룹 정도를 이제 돌리셨는데 그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한 분이 4레인 이상을 돌린다는 거는 피드백을 많이 못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수영장을 다니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방학철에 이렇게 몰렸다가 2달, 3달 만에 초반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확 30명 됐다가 뭐 한 10명 됐다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무튼 그래서 내가 자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알아두고 가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째는 온탕 유무예요. 그래서 온탕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수영장에는 앞에 온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강습 끝나고도 온탕이 조금 들어가서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이런 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겨울에는 또 그 온탕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영장을 가는 저만의 그런 동기부여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수영장이랑 또 차별화가 되는 점이니까. 그리고 또 유아풀?
유아풀 쓰면 은근 좋은 게요. 애기들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서 조금 쉴 수 있어요. 수영 엄청 하다 보면 이제 금방 열이 오르잖아요. 따뜻한 물에서 쉬긴 싫은데 조금 쉬고는 싶다. 그냥 물에 떠있고 싶다 할 때 유아풀을 이용하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 수영장에 어떤 풀이 있는지 조금 알아두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강습 시간. 인데요. 강습 시간 오전, 오후 강습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오랫동안 어떻게 다닐 수 있을지를 조금 생각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좀 애정이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수영을 끊는 거에 대한 그게 장벽? 그런 게 낮아지면서 그 나의 패턴이 흐트러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수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를 생각해보고 또 이거를 다음 달에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영장 등록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았을 정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제가 수영장을 다니면서 조금 불편했던 점, 내가 수영장 등록하기 전에 이것 좀 알았으면 이런 거를 조금 느꼈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오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여기 밑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위에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 간 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는 강습을 나가진 않고 있고요. 지금 여름에 수영 조금 빡센 강습?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강습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듣고 자유수영 가끔 나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중 해가지고 바로 또 저도 소개팅을 해볼 예정이에요. 원래 다니던 수영장이랑 또 시르쿠리 수영장의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고민들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또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컨텐츠 제보 마구마구 댓글로 해주셔도 되고요. 맞다! 그리고 저 빠르실 내에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라이브 방송을 키거나 라이브 방송 소식을 전해드려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